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의 허태입니다. 워렌 버핏을 이끌어준 동반자 찰스 멍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을 따라한다는 것은 당신이 평균치로 퇴보한다는 걸 의미한다. 남들이 다 알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것들 말고 오직 데일리 업데이트, 대부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 오직 전략을 잘 세워주는 평균보다 더 앞서 나가는 현명한 투자를 저희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상담 마련했습니다. 바로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직접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1:1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일정이나 참여 방법은요, 방송 중간중간 저희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남들이 다 아는 정보 말고 남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말씀해 주실 전문가 함께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비를 피해서 또 멀리서 또 오셨습니다, 그죠? 네네네. 아우, 비가 억수로 왔다가 언제 비 왔는지 짱 멈췄다가 뭐 이러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하늘이 부동산 정책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물폭탄이 내려져 있고요. 예. 지금 정책 폭탄에 또 네네. 엄청나게 쏟아진 자금, 유동자금의 돈 폭탄이 지금 대기하고 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또 이 부동산 자금 그리고 네. 또 부동 자금 움직이지 않는 돈들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갈까? 금일까? 달러일까? 부동산일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갈팡질팡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네.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네. 시청자 한 분 한 분 또 우리가 모셔놓고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되니까 먼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나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 대부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용 좋네요. 그죠?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고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예, 대전 유성 송강동 네. 한마을 아파트. 네. 거기에 하나 가지고 있고, 그거 한 16년에서 17년 정도 됐고요. 네네. 또 한 7년 정도 된 거. 네. 대전 유성구 원시운동 네. 529번지 어울리마트. 네. 1206동 2202호 하나 가지고 네, 있어요. 호수는 뭐 예. 높을수록 좀 가격이 또 있으니까 호수도 좀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개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대전의 강남을 갖고 계십니다. 두 채를.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번 말씀해 자, 주시죠. 지금 집을 갖고 계신 지가 꽤 다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두 채를 갖고 계시고. 네. 자, 우리가 지금 올해 지금 나온 정책들 보면 1가구 1주택까지는 오케이인데 1가구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집을 좀 파셔라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송강동 쪽 먼저 한번 볼게요. 송강동 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공업지 형태를 띠고 있고 주변에 일자리를 끼고 있는 형태의 오래된 아파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얼마나 더 높겠느냐 이거보다는 이제 노후도가 얼마나 좀 서서히 되겠느냐, 노후도에 맞춰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찾아주겠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지금 오래된 집 한 채를 파는 구조가 저는 좀 맞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두 집 중에 어느 쪽을 파느냐 그러면 같은 유성구지만 한쪽은 지금 공업단지 끼고 있는데 공업단지 자체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고 그 위쪽으로 바로 세종시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조금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유성구지만 이쪽 위쪽으로 보면 도안 신도시 바로 옆쪽에 그리고 그 앞쪽에 학군도 끼고 있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두 집을 갖고 가면서 어떤 세금 증가,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세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이 양도세라는 부분이 둘 다 없어져 버리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는 내년 5월 31일까지 두 집 중에 한 집을 파게 되면 장기부여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두 집을 갖고 갔을 경우에 보유세 중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 두 집이 보유세를 중과하고라도 그 다음에 양도세를 더 내고라도 둘 중에 한 집이든 둘 중에 두 집이든 다 많이만 올라줄 수 있다면 그저 보유세 좀 내고 나면서도 그렇죠. 웃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이쪽 도안구 쪽으로는 공급량이 많이 늘면서 기존 주택 수요보다는 신규 주택 시장으로 많이 찾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신규로 지금 지어지는 입주 시장에 어떤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값어치 산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네.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쪽 위쪽 같은 경우는 신규로 공급되는 양들이 주변이 없어요. 가까운 쪽에 없고 오히려 여기서 조금 빠져서 오히려 조금 더 빠지면 세종 쪽에서 가격대를 막 끌어당기면서 이 특정 지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두 집을 갖고 가면서 1가구 2주택자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조세 부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주택 정책에 의해서 가면 갈수록 머리 아프는 이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두 집 중에 한 집을 정리하고 장기부여 특별공제 그 다음에 조세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 특별 할인이 있잖아요. 그게 양도세를 어떻게 무는 거예요, 그건? 양도세를요? 네, 지금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네네. 매매를 이렇게 보시면 한다면. 돼요. 이게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고 과표 기준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방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3억을 일괄 공제하고요. 장기부여 특별공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40.2%의 세금이 내는 거에 대해서 기간 기정 잡으면 거의 안 낼 수 있다. 우리 시청자님은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집 중에 저는 위쪽에 있는 송강동에 있는 집 아파트를 하나 정리하시는 게 현명하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저도 그래서 그 송강 쪽을 매매할까 하고 한번 상담 드려본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잘하셨습니다. 임대차 3번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제가 지금 여기 송강동 어울림 아파트 거기에 임대를 한 2년 4년 왔거든요. 한 네네. 사람한테. 근데 10월 달이가 만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임차 3법에 들어가나요? 아, 임대차 3법이요? 예. 네. 네네네. 임대차 그 3법으로는 다 들어가고요. 어차피 소급에서 다 적용해 가기 때문에. 네. 다만 이게 있어요. 임대 사업자를 내신 분들 지금 4년으로 내셨어요? 8년으로 내셨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예. 그럼 임대 사업자를 안 낸 상태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두 집을 임대차 3법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파시는 게 현명하시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희 방송을 쭉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방송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돼서 다주택자 파는 거에 관련돼서 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아니, 끊으시고 또 저는 봐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네. 되게 계약 2년에다가 또 갱신해서 2년 살아서 4년 살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6년을 살 경우, 또 갱신을 할 경우에는 네. 그 3법에 들어가느냐고. 안 걸립니다. 2+2, 4년. 4년만요? 4년만. 그리고 이 집을 파는 요건이라면 나 이 집 팔 테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임차인을 바꿀 거나 혹은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전화가 이 다주택자들 분들에게 이제 전화가 오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처분해야 할 그 임대사업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죠. 임대차 3법이 임대 시장에 어떤 영향을 펼치고 또 네. 임대차 3법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임대차 3법이 일단은 임대인보다도 네. 임차인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2+2 그다음에 연 5%밖에 못 올린다. 네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재갱신할 경우 아닌 신규로 등록할 경우는 좀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 있다. 네. 그런데 이것도조차도 지금 법안 발의해서 앞으로는 신규로 하는 것조차도 5%까지. 그러니까 현행 지금 해오고 있던 걸 그대로 연장한다. 이게 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보증금만 계속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과거에 지금 710 정책 나오기 전에는 보증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재투자. 그렇죠. 그죠? 집을 사기만 하면 올라가니까 뭐 네네. 은행에 굳이 넣을 필요 없이 전세 보증금 많이 받아서 여유자금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더 사는 구조. 그리고 또 사가지고 그 집을 전세 보증금을 또 많이 받고 네. 이렇게 하는 자금 유동성을. 갭 투자를 많이 했죠. 그렇죠. 늘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주택에서도 아파트는 추가적으로 샀을 때는 이제 취득세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죠. 다주택자 그렇죠. 같은 경우 그렇죠. 8에서 12%까지 아하. 늘어나는 구조고 보유세가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구조에다가 양도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구조. 네네.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집을 추가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집값이 좀 잡혀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네. 또 한 가지는 임차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겠다 이런 구조로 보고 네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함에 있어서 네네. 전환했을 때 월세를 4%까지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용을 4%까지 지정해서 월세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있었는데 네네. 이것조차도 지금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까지만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여러 가지 요건이 지금 나오면서 세입자 즉 임차인도 고민. 임대자도 고민인 이런 법안이 지금 통과가 돼서 여러모로 시장이 혼돈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핵심은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임차인을 좀 보호하자. 네네네. 보호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법의안을 좀 발의하고 있는데 네. 목적은 좀 무색해지고 벌써부터 매물 실종에 뭐 임대료 급증에 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또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요. 네네. 2015년도에 사실은 임대차 3법 지금 현재 갑자기 논의된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이 논의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지금 국토부에서 임대차 3법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해서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2015년도에 이걸 연구를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약 10% 가까이 전세나 월세가 상향될 수 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자체를 실시를 못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네. 갑자기 임대차 3법을 냈을 경우에는 임대비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에 해필 왜 지금 이 시점에 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경기, 거시 경기 너무 안 좋은 이런 추세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동 자금이 엄청나게 쏟아진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가 좀 올라가는 이런 추세도 있었고요. 네. 소비 심리, 즉 공급보다도 수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되고 있는 상당히, 시기였거든요. 네, 높았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다 멈추겠지 했는데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22번, 23번, 뭐 이번에 24번째까지 나왔는데요. 아하. 규제를 엄청나게 내매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니 지금 수요층으로 계속
뭐 대기 수요층으로 멈추고 있던 30대, 40대, 50대가 네. 이 상태에서 계속 집을 안 잡을 경우 네. 유동자금은 계속 쏟아지고 돈의 가치는 반면에 빠지는 이런 구조. 네. 그렇게 되면 돈의 양이 많아지면요.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론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체가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네네. 안정자산으로 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네네. 안정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유동량이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서 해지 기능, 인플레이션 그 시장에서 돈의 가치를 눌러놓고 가는 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정자산인 금이나 어떤 자원이나 네. 혹은 이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시장에 꼭 임대차 3법을 이렇게 급하게 네. 좀 했어야 하느냐. 네. 이게 저는 좀 의문점입니다. 아, 이 타이밍에서? 네네네네. 자,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서울에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 시장에 임대차 3법을 딱 내놓으면서 출구 자체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 다주택자들은 집을 못 파는 이런 구조로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업자.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 수요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대출 요건들 대출이 다 안 되죠. 강화돼 있는 상태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근간 짧게 보면 4년에서 5년, 길게 보면 한 7년, 8년 동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고점 시장에 돈은 많이 풀어져 있고 임대차 3법을 딱 내놓게 되면 자 보세요. 네. 어차피 지금 임대차 3법을 내놓기도 전에 내놓지 않더라도 지금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조건, 네.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집을 소유함이 굉장히 간소화되는 이런 구조. 네. 다만 보유세나 취득세는 좀 올려놓는 구조. 반면에 양도세는 좀 떨어져 놓는 이런 구조였다면 지금 집값은 서서히 잡힐 수도 있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출구를 열어줬으니까.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실제로 시장 자체가요. 뭐 지금 아니다 하겠지만 이거는 한쪽 눈을 가리는 것 뿐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지금 전월 대비, 전 분기 대비 지금 네. 전세 상승률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가까운 저희가 세미나 해보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상담하는 부분들이나 혹은 가까운 지인분들 네. 몇 년 전에 3년 4년 전에 5억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지금 조세 법안들 막 통과시킨다고 해가지고 1, 2억씩 지금 보증금을 올려줬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으로 전환하면서 또 2, 3억씩 올려주는 구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세 시장으로 들어갈 때 약 5억에 들어갔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한 10억대 돼버려요. 이런 구조. 네. 그 다음에 가격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던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갭매우기 타이밍에 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거래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율도 굉장히 그 시장을 갭매우기 하면서 따라 올라오고 있던 시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꽁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해서 알이 먼저냐? 그렇죠. 라고 해서 네. 지금 거래가가 올랐으니까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좀 눌러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이 시장 자체를 과거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네.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한도를 정해져 가지고 움직인다면 지금까지 가격대가 오른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거를 갭매우기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내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또 갖고 있고요. 네.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네. 그만큼의 여유가 생긴 만큼 다른 집을 하나 더 사서 또 전세를 놓는다든가 그러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전세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지금 테러가 막혀버린 상황이고요. 금리가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고 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하나 더 사는 구조에서는 취득세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보유하는 보유세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살 수도 없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로 내가 1가구 1주택자 전세나 월세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 내가 물건을 내놓기 위해서 집을 하나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갑니다. 왜? 네. 내가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안 나와요. 갖고 있다가 양도세, 그 다음에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채우고 내가 그 집을 팔게 되면 팔아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혹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집 갖고 있다가 이 집 팔고 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전세 월세 안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로 새로운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올랐으면 오른 만큼 새로운 집을 또 사야 되고요. 네네.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새로운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개념으로 집이 오르든 떨어지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임대 시장의 공급량을 늘리려면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주는 구조,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이 네네. 유동량이 많이 쏟아진 만큼 돈의 가치, 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집을 사서 임대 시장에 내놓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자, 집을 살려니 다주택자로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가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럼 집을 살 필요가 없죠. 없죠. 그냥 내 집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월세를 올리는,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집 숫자를 늘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집 숫자를 늘리는 구조로 못 가니까 임대 시장으로 들어가서 60, 70, 80의 노년에 어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지금 공부해가지고 그죠? 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네네. 그러면 노후에 뭐 할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직장 관계도 없고 수익은 없고 그러면 지금 실제로 저희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네. 60대 조금 넘으신 분, 70대, 80대 분들이요. 네. 주식이라도 좀 하시죠. 미래를 위해서. 제가요? 제가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이제 와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기도 잘 못해요. 네. 이제 와서.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월세라도 지금 안정상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네. 임차 시장이라도 봐야 되는데 아파트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차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게 오피스텔,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 다가구 다세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다세대 다가구 시장이 또 떠가는 이런 시장. 네. 그 시장을 몰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임대차를 낼 수 있는 게 또 다세대 다가구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다가구 다세대가 또 떠지는 시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으로는 월세를 또 많이 받으면 좋지 보증금을 또 많이 받아봤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자 다주택자들은 아파트를 팔거나 유지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네. 만약에 팔더라도 호가가 잘 안 빠지는 시장. 왜? 돈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해지를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집들이 팔려가지고 전세 사시는 분이 월세 시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월세 시장으로 들어갈 때 월세를 놓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많이 놀리는 것보다는 뭐가 유리하다고요? 월세. 월세가 그쵸. 은행 이자로 해봤자 1억 기준으로 잡으면 한 월 20만 원 정도 안 되는 이런 구조. 나오긴 나오네요. 네네네. 그런데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약 3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 보증금을 많이 받아봤자 뭐 거기서 다세대나 다가구나 원룸, 투룸 이런 개념에서 보증금을 받아봤자 보증금의 한계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월세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 임대차 3법 지금 당장 시장으로도 굉장히 월세 전세 시장의 영향이 좀 클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좀 급하게 간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든지 급하면 체하는데 네네네. 지금 많이들 체하 계시고 네 맞습니다. 다들 위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다주택자들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처분을 조금 하는 방향을 좀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또 시청자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연결이 됐습니까? 네, 연결이 됐.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어디 주소가 어떻게 되시고 궁금한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충청남도 당진시에 땅이 조금 있는데요. 네, 땅이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했어요. 네, 당진시 어디죠? 송산면 가공 네, 319-26번지요. 네, 몇 평 정도 되죠? 100평밖에 안 되는데 아. 오래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는데 네네. 언제 개발이 안 되네. 아,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또 땅 전문가이시니까 네네. 예, 전문가로서 또 개인적인 또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땅을 살 때는요. 네. 개발은 개발인데 땅값이 오르려면요. 그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네. 예. 일자리가 안 나는 개발, 뭐 교통이 좋아진다, 뭐 여러 가지 뭐 요건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요. 오히려 땅값만 부추겨지고 땅값은 안 오르는 현상이 납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이 땅을 사신 지가 꽤 오래되셨다고 그랬어요. 네. 한 20년 됐어요. 20년이요? 목소리는 20대 같으신데? 야, 20년 되셨으면 네. 꽤 오래 되셨네요, 그죠? 네.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갖고 계셨는데. 네네. 혹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같은 거는 그쪽으로 안 들어서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땅을 살 때는 그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였냐? 일자리가 국가 주도형이나 혹은 대기업이나, 이렇게 지금 단위가 크면서 개발 규조로 한 번 갔을 때, 뭐 어떤 불협화음 없이 이렇게 한 번에 확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지역 산단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 아니면 국가 주도형이 아니라 지역 개발 주도 형태로 개발이 됐다. 네. 그래서 일자리가 한 번에 좀 확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20년 지금까지 20년 세월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 잊어버려야 돼. 앞으로 2년에서 길면 4년 정도면 이 땅이 지금까지 안 올랐던 시장에 어떤 효과를 좀 나타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20년 그냥 좀 잊어버리자. 앞으로 20년 후면 이 땅의 값어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년 더 기다리라고요? 아니. 2년. 2년이요?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20년은 잊어버리고 청산하시고. 예, 앞으로 네네. 2년 조금 네네. 길면 요즘 많이 잘 나오죠. 2+2. 네네. 2년 더 네. 기다려서 조금 타이밍이 늦더라도 2년 플러스 2년, 4년, 최대 4년까지만 딱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 지금 당장 건물 지을 수는 없어요. 건물 짓지 마시고 아무런 행위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2년에서 4년 있다가 개발 호재가 조금 이루어지고 그 앞쪽으로 일자리가 늘어났을 때 어느 누군가는 이쪽 땅에 와서 좀 파실 의향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는 막 내가 가지고 있었던 20년 세월이 있는데 좀 더 받아야지. 이거 버리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년 세월은 지금 잊어버려야 돼요. 앞으로의 2년 내지 플러스 2년 이렇게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 임자 나왔으니 지금 갖고 있었던 건 2년 오케이 지금 팔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에서 사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기업에서는 사기는 어렵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느 누군가는 2년 안에 조금 늦어지면 4년 안에 이 땅을 파셔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하고 올 거예요. 오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20년 세월은 잊어버려라. 나는 2년 갖고 있었으니까 팔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 공장이나 아니면 대단히 아파트 같은 거는 들어설 가능성이 없나요? 우리 자. 전문가님이 이 땅으로 대단히 아파트나 대단히 공장은 들어두기는 어렵다. 그렇죠. 자, 제가 왜 2년에서 4년 말씀드리냐면 그 주변에 대단히 아파트나 대단히 공장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2년 내지 4년 후에 이 지역에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빌라나 다세대나 아니면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업자라고 하죠. 건설업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때는 20년 세월을 잊어버리고 그죠? 2년 내지 4년 보유한 마음으로 이 물건을 팔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가님한테 참 네. 의지를 많이 하시는 게 네네. 대기업이 들어설 그 확률이 있나 했는데 대기업을 안 다니시는데 거기를 지금 다니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전문가로서 보는 건데. 대기업은 이쪽으로 이 땅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주변 근처로 들어옵니다. 주변 그래서 근처로. 그 주변 근처에 최대한 가까운 이런 위치에 위치한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괜찮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기업이 한 번에 막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네네. 도시개발 구조가 물류 형태가 있고 어떤 거점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 형태 같은 경우는 순환형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요. 네네. 그 다음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 거점형 같은 경우는 네네. 그 주변 확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쪽 서산, 당진 이쪽 분력으로는 대기업 구조의 물류 허브나 혹은 거점형이 아닌 순환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땅값 상승률은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높으나 네. 반면 거점형 도시보다는 조금 늦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 같은 경우는 미래성은 굉장히 높으나 지금까지는 좀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송병현 전무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게 직주 근접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남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네. 이제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듣고 네네. 그러다 보면 이 대치동 학원가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직장이 많은 곳은 계속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강남구 인구 기준을 잡을 게 아니라 네. 강남구 자체로만 네. 일자리가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50만. 네. 지역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누른다, 잡는다, 이 자체 발상이 잘못된 거죠. 네. 저번에 그 동탄도 그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들이 많이 생겨서 네, 맞습니다. 많이 이렇게 네네. 올라왔다고 말씀하셨고.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뉴욕의 집값이 뛰니까 뉴욕을 어떤 부동산 규제책으로 지금 잡겠다? 네. 그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런던, 파리를 갑자기 부동산 규제책에 의해서 특정 지역을 잡겠다? 네. 안 맞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서울에 들어올 사람은 굉장히 많고 지금 주택값을 잡기 위해서 정책가 많이 나왔는데요. 서울의 집값은 안 잡힐 것이다. 앞으로 더 올 핵심이죠. 것이다. 네. 만약에 서울의 집값이 잡힌다. 네. 이 얘기는 정책에 의해서 잡히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지금 뭐 코로나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거의 33%가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잡히면 잡혔지 네. 정책에 의해서는 잡힐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뭐 자세한 얘기를 또 많이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정모님께서 오프라인에서 무료 세미나와 또 대면 상담 시간을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직접 또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 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세미나에서 실제로 1대1 맨투맨 상담도 해드리고요. 네네. 뭐 집 갖고 계시면 다주택자들 뭐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너무 고민을 많으시거든요. 많죠. 그래서 특정 지역도 저희가 선점해드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미나 오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 많이 관심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세무사에 가서도 어떻게 판단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네. 전문가님 같은 분을 만나서 네네. 그 위치나 어떤 그 유형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 순서를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제가 세미나도 할 때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네. 제발 좀 세무사님 만나가지고 세 분 정도 상담하고 오세요. 내가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세미나 하니까 막 전화 오시는 분들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제 얘기 듣고 세무사 찾아갔는데 세무사가 모르겠다 하더라. 네,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답을 안 해주더라. 네.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네. 하더라.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 봐도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법안이 너무 부동산 법안이 그렇죠. 바뀌기 세무사 때문에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죠. 세무 법안하고 또 부동산 법안하고 또 다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세무 공부하는 것도 복잡한데 부동산 법안까지도 공부해야 되고요. 네네. 거기다 대놓고 세무사님들은 또 집 팔으세요 했는데 세금이 확 나온다든가 아니면 팔지 말고 가져가세요 했는데 또 세금이 확 나온다 했을 경우에 네. 책임 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답을 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세무사분들도 참 이 진퇴양난이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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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대부도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궁금하신 점과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네네. 아파트인데요. 네, 그 인천 연수구 동춘동 네. 조홍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걸 한 4년 반 정도 되는데 소유한 지가요. 네네. 예, 거기에 거주를 목적으로 이제 샀는데 네네. 그 살 당시에는 이제 대지권 비율도 좋고 뭐 주위 환경도 좋고 네네. 이제 차후에 여러 가지 뭐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축 아파트 권리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소유를 하게 되었는데 네.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이제 그 직장에 옮기지는 바람에 지방에 또 그 아파트 소유 한 1년 뒤에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지방에 또 아파트를 또 소유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지방에 이제 계속 거주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인천에 있는 그 아파트를 그 이제 어떻게 계속 그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지 아니면은 그 아파트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소유 가치가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2주택자인가요? 네, 지금 그 인천에 있는 아파트는 그 부부가 이제 공동 명의로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제 개인 그 1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방이 어디죠? 경남 쪽입니다. 아, 경남 쪽. 경상남도 예. 네네네. 군입니다. 군단입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 대표님. 네. 지금 고민이 지금 어쩌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자가 되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런데 지금 네네. 부동산 법안이 계속 나오면서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지금 두 집을 다 갖고 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혹은 안 팔고 가져가게 되면 이 연수동에 있는 아파트가 좀 오를 것인지 왜 주위에 있는 오래된 집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곧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네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직장 가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데 그쪽에서 다시 올라올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1가구 2주택자로 가시면서 연수동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겠느냐? 자, 올라도 지금 다주택자로 넘어가서 세금 내고 그 다음에 기존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까지 중과 안 받는다는 구조로 갔으면 가져가셔야겠지만 네. 갖고 가시면서 보유세를 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가면서 오른 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있는 집을 파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집 평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집 네네. 평수가 몇 평이나 되시는가요? 34평 정도 됩니다. 34평 정도. 네네. 예, 지금 연수동에 있는 집이요. 예, 연수, 예, 예, 예. 네네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기조정지역 외에도 지금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네. 다주택자로 다 넘어가는 이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연수동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90년대 네네. 초반에 다 지어진 집들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집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논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좀 기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야 되고요. 10여 년 가까이 남은 세월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촌장님의 집이 가격이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 오르면 오르더라도 거북이 뒷걸음치듯 서서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쪽 바로 앞쪽으로 송도나 청라 그 바로 앞쪽에 연수구 그 바로 앞쪽에 신규 물량들이 막 쏟아지는 시장이기 새 때문에 아파트들이. 실제로 여기는 가격이 좀 올라가기는 힘이 좀 붙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연수구 쪽에 많이 올라간다 이런 구조라면 갖고 가십시오라고 하겠는데 거북이 뒷걸음치듯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는 이런 구조에 주변에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좀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고요. 나중에 지방에 계시다가 한 5년 길면 한 7년에서 8년 후에 조금 여유 있어서 법안도 좀 바뀌고 조세 법안 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상황이 좋아졌을 경우에 네네. 재건축 재개발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빨라야 한 5, 6년 이후 7, 8년 이후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오셔서 연수구 쪽에 이 오래된 아파트 사셔도 가격 변동 차이 별로 없을 겁니다.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보유세 여러 가지 요건상 그렇죠. 봤을 때는 그거 별로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팔고 지방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시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송 대표님 한 가지만 제가 네. 여쭙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아파트가 인천에 연수동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만약에 10년 동안 계속 보유를 했을 때 그게 연수동에도 보유를 하고 네. 지방의 아파트도 10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 네. 나중에 재건축까지 계속 가져갔을 때는 어떤 차익이 나는지 자,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네. 이 집을 10년 동안 갖고 가도 집값이 별로 안 오르고요.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10년 후에 새 집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재건축 이제 네, 관련해서. 재건축. 자, 네. 그런데 10년 후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갈 때 이미 지금 두 집 갖고 있으면서 보유세를 좀 내고 있는 이런 구조. 다주택자 개념으로. 그 다음에 두 집 갖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새 집으로 들어갈 때 아마 그때 법안으로는 지방에 있는 집을 팔거나 혹은 기존 집을 팔아야 되는 이런 제도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들어갈 때 장기부유 특별공제 뭐 이런 거 전체 팔았을 때 할인받을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내년 6월 1일부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어봤자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내 자산을 눌러놓고 이렇게 까먹는 이런 구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팔고 가시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됐나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궁금하신 점과 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안산시 네. 단흥구 고잔 2동 주공 9단지 아파트입니다. 네네네. 자,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신가요? 예, 매도 시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이 하나 갖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노후 대책으로 또 하나를 똑같은 평수를 적은 것 하나를 더 샀어요. 적은 거 하나를 더 갖고 계시고.
아니 똑같이 평수가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20평 제일 적은 평수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갖고 계시는데 이 주택자시고 자, 예, 전망, 예.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예, 정보님께서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요. 네. 지금 노후 대책으로 1가구 2주택 지금 되신 거예요. 그죠? 예, 예. 자, 이렇게 지금 임대 사업자를 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1가구 2주택자로만 있으신 거네요. 예, 예.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자 개념에서 임대사업자를 못 냅니다. 지금 현재는요. 자,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자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1가구 2주택자를 갖고 간다고 그래서 지금 이쪽 안산 고잔동 주공아파트가 많이 오르겠느냐? 재건축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오르긴 오를 거예요. 자, 네. 오르긴 오르는데 내가 지금 2주택자로 가져가시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못 받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일부 상향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로 가면서 뭐 0.6%가 아니라 1.2% 그 이상 내는 이런 구조로 가면서까지 이 두 집을 갖고 가는 게 지금 맞겠느냐? 이거는 정말 세무사하고 주변에 있는 세무사, 좀 유능한 세무사한테 가서 상담 한번 꼭 받아보시는 거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예, 예. 1가구 2주택으로 갖고 가시는 구조에서 똑같은 평형, 똑같은 단지 내 똑같은 아파트 저는 메리트 없다고 봅니다. 그 주변에 오래된 집, 신규 아파트 이렇게 갖고 계신다면 좀 일시적 1가구 1주택자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집 재건축 재개발을 보고 들어가서 살다 보니 이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멸실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딘가로 이사 가야 되는 구조로 집을 하나 더 샀다. 이런 구조. 이런 구조도 아니고 그냥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볼 수 있는 구조. 지금 30년 이상 된 집을 두 채를 같은 평수, 같은 어떤 아파트. 이거는 지금 투자 요건에도 지금 안 맞는 이런 구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두 집 중에 한 집을 꼭 정리하시는 게 현명하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걸 팔려고 그러는데 그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네? 시기를 알고 싶으시죠? 시기는요.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철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장마철 끝나시고요. 가을 이사철 꼭 한번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신안산선 지금 착공도가 있고 옆에 재건축 하려고 두 개 단지가 또 다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시점을 뭐 노린 거이 낫을까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신안산선이라는 테마는 2019년도에 터지면서요. 실제로 이쪽에 가격 반등 요인의 어떤 충분한 요지는 다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예. 신안산선까지 개통되려면 아직도 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 예. 앞전에 내년 6월 1일까지 기존 주택 중에 한 곳을 정리하지 않으시게 되면 이제 과세 기준자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때까지는 보지 마시고 올 겨울이나 내년 봄, 저는 올 겨울 닥치기 전에 가을 이사철 한번 노려보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네. 바랍니다. 그 목소리에 참 묻어 나오시네요, 그죠? 네네. 많은 어떤 한숨들이. 자, 세미나 내용과 대면 상담 시간에 대해서 조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방송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기존 집을 뭐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고민 많으신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팔 타이밍이 있을 때 좀 파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다. 네. 지금 다주택자들 굉장히 규제가 많이 들어오고요. 또 한 가지는 다주택자 기준이 아니라 지금 임대차 3법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집을 막 갖고 가는 것만 지금 현명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부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 빨리 팔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로 하는 지역보다는 조금 비선호로 하는 지역들. 네네. 그러니까 지방에 집이 있고 서울에 집이 있다. 그러면 지방 거 팔고요. 네. 서울에 집이 있고 수도권에 집이 있다. 그러면 경기 수도권에 있는 집 먼저 팔 것이고요. 네. 고가주택이 있고 저가주택이 있다. 그러면 저가주택 먼저 팔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대형평수 있고 소형평수 있다면 소형평수 먼저 팔 것이고요. 차액 변동이 많이 난 집이 있고 적게 난 집이 있다면 적게 난 집부터 먼저 팔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타이밍을 갖고 매도 타이밍을 좀 생각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격양된 우리 송병현 전무와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수록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레디, 액션!